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분석한 한 전략 리포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유상증자 우려가 과도하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선수금이나 예약금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의 불안감을 정면으로 반박한 점이 좋았어요. 맞아요. 정말 시의적절하고 용감한 분석인데 저는 오히려 이 분석의 가치를 살짝 반감시키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봤어요. 아, 그래요? 어떤 표현이죠? 바로 숨겨진 현금의 원천이라는 말이에요. 숨겨진 현금의 원천?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왜 그 표현이 가치를 반감시킨다고 생각하셨어요? 숨겨져 있다는 게 뭐랄까 약간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아니면 무슨 회계장부 구석에서 우연히 찾아낸 비자금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이 자금의 원천이 사실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의 거의 본질에 가깝다면 이걸 다르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주장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 이렇게 사업하는 회사다. 이건데 숨겨진이라는 단어가 그 본질을 약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선수금을 좀 먼저 받는 일반 제조업이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상 고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인데 이거 혹시 미국 유틸리티 산업에서 쓰는 그 개념 아닌가요? 규제로 보장해주는? CWIP 말씀이시죠? 건설 중인 공사비. 네, 맞아요. CWIP. 본질적으로 그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미국 유틸리티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전기요금의 건설 비용을 미리 반영하게 해주잖아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호장치인데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규제적 보호 없이 순수하게 상업적인 계약을 통해서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와, 그렇다면 이걸 상업적 CWIP? 그러니까 커머셜 CWIP라고 재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죠. 이건 그냥 선수금이 많은 회사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재무 리스크를 해지하는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리포트의 가장 독창적인 분석인 상업적 CWIP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서 시장의 통념을 더욱 공격적으로 반박하는 내러티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수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이 사업은 원래 희석 없이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프레임을 완전히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확실히 지금 리포트는 선수금, 예약금 이런 항목들을 그냥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이 강력한 인사이트가 다른 근거들 사이에 약간 묻히는 느낌이 있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목부터 손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장이 간과한 상업적 CWIP, 희석 없는 성장의 증거 이런 식으로요. 처음부터 이 개념으로 독자의 머릿속을 딱 장악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개요, 그러니까 Executive Summary, 첫 문단에서부터 아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시장은 두산을 전통 제조업체로 평가하지만 그 본질은 고객이 자금을 선지원하는 선주문 파운드리이며 이는 상업적 CWIP 효과를 창출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뒤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이 새로운 관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본문 구조도 당연히 바꿔야 하고요. 지금 사장 제목이 숨겨진 현금의 원천인데 이걸 상업적 CWIP의 작동 원리, 선수금과 예약금의 재해석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5장, 미국 유틸리티 비교 사례 연구 바로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와, 완벽한 재구성인데요. 그렇게 하면 미국 사례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규제적 보호장치가 없어도 상업적으로 동일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주장 후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되겠네요. 네. 독자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 사실을 넘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얼마나 우량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상업적 CWIP라는 프레임으로 회사의 본질적인 안정성을 증명했다면 이제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줘야겠죠.
네, 시나리오 분석 파트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리포트의 시나리오 분석 파트가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아, 어떤 점에서 아쉬우셨어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봤는데요. 네, 논리적이죠. 하지만 각 시나리오가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약간 평면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제 두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제시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논리적이지만 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구체적인 방아쇠, 즉 트리거와 잠재적 복합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추가해서 예측의 정교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만약 이렇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단선적인 예측을 넘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실제 시장은 거시경제 변수나 프로젝트 지연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은 각 시나리오의 발생 조건, 즉 trigger conditions하고 연계 리스크, associated risks 항목을 추가해서 다차원적인 분석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좋네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 1, 비희석성 조달이 성공하는 경우를 한번 보죠. 어떤 게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정부 지원 이렇게 쓰기보다는 2020년 1분기까지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발표처럼 아주 구체적인 정책 이벤트를 트리거로 제시하는 거죠. 와, 그것만으로도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확 올라가네요. 그럼 거기에 연계 리스크를 더해볼까요? 모든 게 순조로울 수만은 없으니까. 네, 좋죠. 가령 핵심 수주권인 체코 원전 최종 계약 협상이 지정학적 이슈로 지연돼서 대규모 선수금 유입 시점이 2020년 하반기로 이연될 경우에 단기 유동성 압박 가능성, 이런 리스크를 같이 명시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니까 분석이 훨씬 입체적으로 변하고 신뢰도도 높아지네요. 시나리오 2, 성장형 증자도 마찬가지로 보강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트리거는 X에너지 수주 외에 추가적으로 영국이나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SMR 수주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기존 증설 계획을 뛰어넘는 대규모 캐펙스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아, 이건 돈이 없어서 하는 증자가 아니라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는 증자라는 뉘앙스를 명확하게 전달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복합 리스크로 거시 변수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필 유상증자 발표 시점이 미국 연준의 긴축 사이클과 맞물릴 경우 투자 심리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어 할인율이 커질 가능성. 이런 문석을 더해주는 거죠. 이런 디테일이 전문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3, 제3자 배정도 막연히 전략적 투자자 유치라고 쓰기보다는 훨씬 생생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미국 에너지부가 자국 내 SMR 공급망 강화를 위해 특정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산 에너빌리티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시나리오처럼 지정학적인 맥락을 입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추가되면 이 시나리오 분석이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투자자들한테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우리는 상업적 CWIP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회사의 본질적인 안정성을 증명했고 그 위에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미래 시나리오들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논의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가정이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 앞선 분석들이 전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란 게 결국 이 모든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겠죠? 바로 실행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입니다. 이 리포트는 자금 조달의 가능성에 대해 성공적으로 논증했지만 실제 프로젝트 실행 리스크라는 가장 강력한 반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설득력의 완결성이 다소 아쉽습니다. 똑똑하고 비판적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좋습니다. 돈은 확보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연 그 복잡한 원전과 SMR 주기기를 제 시간에 약속한 예산 안에서 차질 없이 만들어낼 수 있나요? 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이 어쩌면 의도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리포트의 명확한 목적은
자금 조달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지 회사가 가진 모든 리스크를 다루는 종합 보고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실행 리스크까지 끊어들이면 오히려 논점이 흐려지고 주장의 날카로움이 무뎌지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확실히 모든 걸 다 담으려다 이도저도 아닌 분석이 될 위험은 있죠. 하지만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실행이 과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6개월만 지연돼도 고객에게 막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하고 그게 곧바로 현금 흐름을 압박해서 새로운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 둘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아, 그래서 자금 이야기만 하는 건 가장 강력한 반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반쪽짜리 분석이 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네요. 그 리스크를 외면하는 순간 리포트 전체가 세상 물정 모르는 낙관론으로 비칠 수도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반론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다뤄야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논점을 흐리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보고서 후반부에 고려해야 할 추가 리스크 또는 반론에 대한 선제적 검토 같은 섹션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실행 리스크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간결하게 제시하는 거죠. 아, 그건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석의 깊이와 균형감을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접근법이네요. 그럼 그 섹션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과거의 실적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렇죠. 트랙 레코드. 과거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경쟁사들과 달리 예산 내에서 그리고 적기에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한 트랙 레코드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100% 보장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고난도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한 조선사 애널리스트랑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수주 잔고는 신기루일 수 있다고요. 신기루요? 네, 실제로 배를 제때 약속한 비용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많은 수주가 오히려 회사를 망하게 하는 독이 된다는 거죠. 원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라카 원전의 성공 사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가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실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자체를 분석해 줄 수도 있겠어요. 투자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동성이 큰 주요 원자재, 예를 들어 대형 단조품에 대해 가격과 물량을 고정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지, 또는 고객과의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가를 연동시키는 가격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해 주는 거죠. 인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SMR처럼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수적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네요. SMR 제작에 필요한 특수 용접, 단조 분야의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지 혹은 기술력을 갖춘 핵심 협력사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같은 인적 자원에 대한 회사의 준비 상태를 간략히 언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반론을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그것을 논리적인 근거로 방어해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훨씬 더 단단하고 설득력 있는 무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훌륭한 리포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3가지 핵심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업적 CWIP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보고서 전체의 내러티브를 공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숨겨진 현금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로 봐야 한다는 점이었죠. 둘째는 각 미래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발생 조건과 연계 리스크를 추가해서 분석의 현실성과 깊이를 더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문제를 넘어서 투자자들이 제기할 가장 강력한 반론인 실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회사의 대응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보고서의 균형감과 최종적인 설득력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제언들은 이미 뛰어난 분석을 담고 있는 이 리포트를 시장의 통념을 바꾸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한 차원 높은 결과물로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